첫 번째 사연이에요. 올해 34살 지영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남편 올해 37 상훈과 7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영은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를 발견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저녁 상훈의 행동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것을 느낀 지영. 퇴근 후 샤워를 하며 휴대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 상훈의 모습에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지영은 상훈의 통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고 내일도 같은 시간에 보자 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상훈의 외도를 의심한 지영은 친구 올해 35 혜진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혜진은 진실을 확인하라고 부추겼어요. 지영은 상훈의 일정과 습관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상훈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카드 명세서에는 알 수 없는 호텔과 레스토랑 내역이 쌓였어요. 지영은 점점 불안에 휩싸이며 상훈의 행적을 직접 추적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지영은 상훈의 옷을 뒤지다가 호텔 명함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명함 뒷면에는 기다릴게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지영은 다음 날 호텔을 찾아가 상훈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지영은 상훈을 미행하기로 결심하고 상훈이 퇴근 후 들른 카페에서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지영의 눈앞에서 남편과 그 여성은 손을 잡고 웃으며 나가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집에 돌아온 지영은 상훈에게 증거 사진을 보여주며 따졌어요. 그러나 상훈은 그냥 동료일 뿐이라며 화를 냈어요. 그날 밤 지영은 상훈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다가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사실을 혜진에게 알리자 혜진은 이혼을 권유했지만 지영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지영은 혼란 속에서 자신과 상훈의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상훈의 첫사랑과의 관계, 결혼 전 발생했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지영은 점점 상훈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어요. 지영은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상훈의 사무실 근처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상훈과 그 여성의 포옹 장면을 목격하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사진을 찍고 그 여성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지영은 그 여성이 상훈의 회사 동료가 아니라 자신의 친동생 29살 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은지는 상훈과 사업 파트너로 몰래 투자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은지와 상훈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었어요. 은지가 과거 상훈과 짧은 연애를 했던 사실이 밝혀지며 갈등은 폭발했어요. 은지는 상훈과의 관계에 대해 변명했지만 지영은 은지의 거짓말을 들추어내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은지는 상훈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상훈과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려 했던 거였어요. 혜진 또한 상훈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며 지영에게 상훈과의 관계를 고백했어요. 혜진은 지영을 동정하면서도 상훈을 차지하고 싶어 했던 이중적인 마음을 드러냈어요. 지영은 이 모든 사실에 충격을 받고 상훈, 은지, 혜진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상훈은 마지막까지 지영에게 다시 시작하자며 매달렸지만 지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지영은 그날 이후 상훈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은지와 혜진의 배신, 그리고 상훈의 거짓말에 깊이 상처받았지만 지영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지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면서 지영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비록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지영은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이제는 지영이만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두 번째 사연이에요. 올해 32살 민희는 새아이의 엄마이자 가정주부예요. 남편 성주는 올해 36 사업가로 자주 출장을 다니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희는 성준의 바쁜 생활을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외로움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희는 성준의 서류 가방에서 여성의 송글씨로 적힌 편지를 발견했어요. 지난밤 잊지 못할 거예요. 라는 문구에게 민희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민희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혼란스러워진 민희는 친한 친구 올해 33 수영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수영은 편지를 쓴 여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민희를 다그쳤어요. 민희는 남편을 의심하면서도 그가 자신을 배신했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민희는 성준의 일정을 몰래 확인하며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성준은 출장이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지만 민희가 따라가 본 결과 그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낯선 여성과 저녁을 즐기고 있었어요. 민희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으려다 손이 떨려 포기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성준이 여성의 손을 잡는 장면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집에 돌아온 민희는 성준을 추궁했지만 성준은 그냥 비즈니스 관계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민희는 밤새 성준의 휴대폰을 뒤지다 그 여성과 나눈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내일도 만나자. 기다릴게. 라는 문장에 민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는 수영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수영은 그 여성의 정체를 찾아보자고 했어요. 다음 날 민희는 여성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그녀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여성은 성준의 사촌동생 지수였어요. 지수는 민희에게 자신이 성준의 재정 문제를 도와주고 있다고 해명했어요. 그러나 민희는 지수의 행동에 계속 의심을 품었어요. 그리고 수영의 도움으로 지수의 SNS를 조사하던 중 성준과 지수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발견했어요. 이 사진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민희는 다시 성준을 추궁했고 성준은 지수가 과거 연인이었으며 다시 감정이 싹 텄다는 사실을 털어놨어요. 민희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어요. 민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준의 태도는 점점 무심해졌고 민희는 점차 감정적으로 지쳐갔어요. 수영은 민희에게 성준과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민희는 성준이 아이들을 볼모로 다시 기회를 달라고 설득해오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민희는 수영과의 대화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와중에 지수는 민희를 찾아와 성준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지수와 성준이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목격한 민희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민희는 결국 성준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강해지기로 마음먹은 민희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성준은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했지만 민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민희는 새 출발을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기로 했어요. 민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했어요. 시청자들은 민희의 선택과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의 중요성을 시청자들에게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세 번째 사연이에요. 서연은 올해 35살로 남편 38살 도훈과 두 자녀와 함께 평온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도훈은 성공한 의사로 바쁘게 일했고 서연은
전업주부로 집안과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왔어요. 서연은 도훈을 믿었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서연은 도훈의 양복 주머니에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과 낯선 여성의 립스틱 자국이 묻은 손수건을 발견했어요. 서연은 애써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의심은 깊어졌어요. 서연은 남편을 직접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아 대신 도훈의 휴대폰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어요. 도훈의 메시지함에서 오늘 너무 행복했어. 다음 주도 기다릴게. 라는 메시지를 발견한 서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서연은 친구 수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수지는 도훈의 뒤를 밟아 진실을 확인하라고 조언했어요. 서연은 긴장과 불안 속에서 남편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어요. 서연은 도훈을 미행하며 그의 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도훈은 환자와의 상담이 길어졌다며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아졌고 서연은 그의 동선을 추적하다가 도훈이 고급 호텔 로비에서 한 여성을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서연은 손발이 떨렸어요. 그녀는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 도훈과 여성을 따라가 보았고 그들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걷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어요. 서연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고 집에 돌아와 도훈에게 따져 물었어요. 도훈은 오해다, 환자일 뿐이야 라고 변명했지만 서연은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날 밤 서연은 도훈의 이메일과 은행 기록을 확인하다가 여성을 위해 고가의 선물을 구매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서연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서연은 도훈의 뒤를 계속 조사했고 문제의 여성의 정체를 밝혀냈어요. 그녀는 도훈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어요. 서연은 그 여성의 SNS를 찾아 그녀와 도훈이 이미 여러 번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서연은 도훈에게 이 사실을 들이대며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도훈은 그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며 차라리 이혼을 요구했어요. 서연은 충격에 빠졌지만 아이들을 위해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서연은 도훈과 그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여성은 사실 서연의 오랜 친구였던 수지의 동생이었고 수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서연에게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은 수지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어요. 수지는 서연에게 자신도 여동생을 말릴 수 없었다며 울며 사과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어요. 서연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독한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도훈은 이혼 서류를 내밀며 서연에게 아이들의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어요. 서연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도훈의 불륜 증거를 모아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위선과 거짓을 모두 끊어내고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어요. 도훈은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며 협박을 시도했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결국 법정에서 승소하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확보했어요. 도훈은 직장을 잃고 사회적 신뢰를 잃었지만 서연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서연은 자신의 상처를 딛고 더 강해졌고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